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 전황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헤르손에서 패퇴한 러시아군은 남부 전선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참호를 보강하면서 우크라이나군 공격에 대비하고 있으며 동부 전선은 바흐무트를 거점으로 양쪽 군대 모두 일진일퇴의 격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이 스바톱의 서쪽 3km 지점까지 진격에 성공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며 러시아군 조지선이 뚫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여러 오신트 소식통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일단 스바토베가 10km 지점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사정권에 들어간 것은 틀림없습니다. 또한 다른 격전지 가운데 크레민나 전선이 있는데요. 여기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크레민나 방어선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1차 방어선에 위치해 있는 P-66 고속도로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아직 시가지에 진입해서 시가전을 벌일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은 인근 디브로바와 체르노보 옵티브카를 탈환한 뒤에 주변 소도시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방어선이 상태가 허약한 데다가 우크라이나군의 하이마스 때문에 극심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포병자산, 전차와 장갑차 등 기갑자산도 부족해서 방어에 막대한 희생을 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상자가 하루에 수백 명이나 되는 끔찍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희생자를 많이 내고 있는 전선은 바흐무트 방면인데요. 러시아군이 주변 교회를 모두 빼앗겼으며 러시아 전사자가 400에서 600명은 이곳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러시아군의 추가 지원군이 끊어진다면 바흐무트 주변 지역 반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빌로호리우카, 마린카, 아브디부카, 솔레다르 모두 공격에 밀리는 상황에 있는데도요. 러시아군은 고집스럽게 계속 예비대를 밀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부전선의 이 바흐무트 전투는 벌써 8월 이후 4개월째 총성과 포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진일퇴죠. 이곳은 도네츠크에서 홀리우카시 인근 지역의 참호지대인 니우요르크, 아우디, 이우카, 피스키, 마린카 그리고 바흐무트시 북동쪽에 있는 솔레다르와 함께 돈바스 지역에서 치열한 전선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이 바흐무트 전투에 대한 방송입니다. 지도를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바흐무트를 둘러싼 공방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을 가를 중요한 변곡점으로 떠올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2차 세계대전의 주전선이었던 독소전쟁에 승부를 갈았던 스타린그라드 전투에 빗대서 분석하기도 합니다. 또 1차 세계대전 일부 격전지에 있었던 참혹한 참호전과 비슷한 전쟁이라고 가디언지가 11월 28일 보도했죠. 그렇다면 바흐무트라는 지역이 어떤 곳이기에 이렇게 2차 세계대전의 스타린그라드 전투에 빗대고 있을까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방문 직전인 20일 바흐무트 전선을 찾아가서 여기가 중요한 지점임을 상기시켰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갈이 찢어졌으나 정복되지 않은 우리의 요새 바흐무트와 그 수호자들을 지원해달라. 그러면서 동부 전선은 바흐무트가 싸우고 있어서 버티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전투가 갖는 상징적 의미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로서 이 전선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의 서명이 담긴 우크라이나 국기를 받아서 21일 미 의회를 방문해서 연설할 때 이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전했습니다. 바흐무트 전선은 러시아군 대규모 부대가 우크라이나군의 거센 반격에 밀려 지난 11월에 남부 거점 도시 헤르손에서 패배하고 드니프르강 동안으로 물러나 앉은 뒤에 러시아가 전열을 정비하면서 전세 만회 작전으로 공세를 시작한 지역이 바로 이 바흐무트 지역입니다. 러시아가 바흐무트에 처음 포격을 퍼부은 때는 5월 1일이었습니다.
그 뒤 8월부터 점령을 위한 전투를 전개하고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계속 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러시아가 사력을 다해서 공세를 펼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 바로 이 바흐무트죠. 왜 바흐무트일까요? 이 도시는 우크라이나 중부로 나가는 도로와 철로의 교차점이었어. 이곳을 장악하면 러시아와 동부 전선을 잇는 안정적인 보급선을 확보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지도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 모두 바흐무트를 확보하기 위해 희생을 마다 않고 병력을 쏟아붓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가 갖는 심리적, 상징적 가치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병력을 끝없이 투입해서 적의 병력과 자원을 묶고 소진시키는, 즉 옛날 소련의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큰 흐름을 바꾼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축소판이 이 바흐무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셈이죠. 러시아에서 이 전투를 주도하는 이들은 용병회사 와그너 그룹 용병들입니다. 이들은 바흐무트에서 우크라이나 진지를 차례로 공격하는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24 기계화 여단의 사샤라는 장교는 영국 업서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쪽으로 1군의 적은 단위의 병력을 차례로 보낸다. 이러면서 그 공격이 실패하면 그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또 시도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말은 전사자 수로 미루어 본다면 대대급 병력이 순식간에 날아간다는 얘기죠. 이들은 주로 9월 동원령에서 징집된 제대로 훈련받지도 못한 신병들을 여기에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바흐무트 전투가 러시아군의 심각한 병력 소진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용병 와그너 그룹 창립자인 에브게니 프리고진은 우리의 임무는 바흐무트 자체가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의 파괴와 그 전투 역량의 소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는 다른 지역에도 극히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전투가 바흐무트 고기 분색이라고 불리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지금까지 이 도시에 3만 명의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러시아의 파상 공세를 막으면서 우크라이나군의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죠. 하지만 국민들의 항전 의지를 북돋우고 서방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물러서면 안 된다. 사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크라이나의 이와 같은 전략적 의도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방문 직전 특별히 이 위험한 도시를 대통령 자신이 찾았다는 데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 안보 싱크탱크인 해군 분석센터 러시아군 전문가인 마이클 코프먼은 로이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투입한 자원 때문에 바흐무트 전투에 집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도 공세의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기대로 이 바흐무트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말 진흙탕 속의 싸움이죠. 참혹한 참호전입니다. 다시 전략적으로 그렇게까지 중요한 지역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이 이 끈질기게 대규모 공세를 이 바흐무트에 집중하는 이유를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7월 세베로도네츠크와 리시찬스크를 함락한 이후에 러시아는 별다른 승리를 얻지 못한 점과 9월 달에 벌어진 하르키우 전투, 쿠피안스크 전투, 이지움 전투에서 연전 연패했기 때문에 러시아 국내 및 전선에서 어느 한 곳이라도 러시아군이 사기를 올려야 하는데 바로 이 바흐무트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텔레그래프, 특파원 등 일부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입니다. 거기다가 푸틴의 체면 치레를 위해서는 최소한도 돈바스 전역의 안정적인 점령이 필요한데요. 그러려면 우크라이나령인 도네츠크주 서부의 크라마토르스크, 슬로비안스크를 점령해야 하는데요. 요충지인 이지움 방면에 전선이 붕괴됐고 스바토베와 크레민나 라인도 위급해진 지금 이 크라마토르스크 및 슬로비안스크를 가는 통로가 바로 바흐무트 방면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새해 들어서 러시아군이 막대한 희생을 감수하면서 계속해서 진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이 바흐무트 내에 산업단지까지 진격해서 시가전이 한바탕 벌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군이 계속해서 방어 및 탈환 작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크라이나군이 불리해진다고 가정하더라도 러시아가 바흐무트를 완전히 점령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7만여 명의 주민들이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도시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파블로 키릴렌코 도네츠크 주지사는 사람들은 모두 지하수로 젖어있는 찬 건물 지하에 숨어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전기나 난방도 없이 비극적인 환경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네, 새해에 들어서면서 전쟁은 2년째 이제 접어듭니다. 푸틴은 과연 이 처절한 진흙탕 전쟁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지 궁금해지면서 전쟁이 속히 끝나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